이 국장님, 네. 지난 총선 때 스스로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 네. 이른바 윤핵관의 또 친윤의 원조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지내나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최근에 해양대학인가 거기에 무슨 석좌 교수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또 야당에서는 뭐 특혜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데, 장제원 의원이 아마 이 일본, 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예. 이렇게 유학을 가서 부산 해양금융도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연구하고 오겠다. 예.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나 부산시장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유학 간다 그러면 뭐 사실 정치를 배우고 오겠다. 겸허하게 성찰하겠다. 뭐 이런 얘기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의 각 도시들을 또 3개월 정도로 이렇게 막 옮기더라고요. 수개월마다 하나씩 이제 옮겨다니면서. 해양금융도시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원래 지금 부산의 그 꿈이 그렇잖아요. 산업은행 이전, 본사 이전.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뉴욕이라든지 뭐 아니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처럼 금융 허브의 예, 도시가 되겠다. 예.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그 부산의 꿈입니다. 수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표현하면서 내가 그걸 배우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년이면 딱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1년이면. 아마 1년 다 안 채울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선거, 가장 가까운 선거는 지금 지방선거고. 그렇죠. 아니, 총선은 앞으로 4년 후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뭐, 한번 꿈. 근데 사실 선수로 얘기하면,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로 나갈 정도의 선수예요. 충분히 그런 네네. 역량은 쌓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그만둔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총선이 그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예. 원래는 뭐 장관 입각설이 일부에서 나왔는데 비서실장, 뭐 또 비서실장설도 별의별 있었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배구정군 하겠다는 게 얼마 되지 않은데 네네. 무슨 자리를 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입각설은 부인을 지금 본인은 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부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3개월 만에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 좀 권력 투쟁적인 정치를 했다면은 이제는 실력과 정치력으로 성과 업적을 낳기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것도 부산시장. 이것도 부산시장이네. 그래서 성과를 낸다, 결과를 낸다. 지금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박형준 시장하고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본인은 박 시장하고는 아주 협력적인 관계인데 내년 말이면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어쨌든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나오고 시작이 됐습니다. 경선 때부터. 그런데 너무너무 사실 많은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같은 내부에서 경선할 때 이현주가 그때 부산시장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때도 지금도 목소리 크니까 아니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특히나 그 부인과 관련된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또 부자고 부인이 큰 손이에요 보니까. 그래갖고 부인과 관련돼서 무슨 사업적으로 얽혔다든지 또는 그 아파트 특혜, 네. 그 굉장히 좋은 그 해변가의 아파트 특혜 등등. 제가 나중에 이제 부산 쪽 그 시민단체, 그 우파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제 부산에서 딴 얘기를 하다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 이야기들이 돌면서 두 사람에 대한 실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서병수하고 박형준. 서병수도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병수와 서범수 형제를 같이 묶어서 그 사람들 말이야 하는 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라도. 근데 박형준은 정말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 이번 선거
끝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형준 시장이 신기일전하고 이 부산의 이 시정으로서 내가 평가받겠다 하고 뭐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건데 다만 이제 부산 시민들이 또다시 재선을 노릴 때 당시 초선에 나왔을 때 그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조금 관심을 집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 전 의원도 지금 부산이 상당히 지루한 도시가 되고 있다.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쭉 국민의힘 쪽에서 맡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역동적인 그런 도시로 변화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본인은 2016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굳힌 거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오늘 전체 그 말이라든지 뭐 이게 무조건 한간에 다 나 부산시장 나갑니다라는 말이 다 스며들어 있네요.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네.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분명하고 그 공신이죠. 또 지난번 총선 때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출마 선언을 요구를 했지만 지금 딱 응한 사람은 장제원 의원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자기한테 오는 비판의 칼날을 장제원이 많이 대신 맞아줬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패 여지가 역할을 있어요. 해줬죠. 예, 그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장제원 전 의원이 뭐 부산시장 나가겠다고 한다면 공천권을 뭐 윤 대통령이 갖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2016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야죠. 예, 뭐. 또 어떤 대표가 있든 만약에 한동훈 현 대표는 내년 9월에 물러난다고 하면은 다른 대표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을 나가려면은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하니까. 그래도 장제원과 손을 안 잡고는 끌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 장제원이 뒤에 있지만 그래도 친윤들은 장제원이 거기 사실상 좌장이라고 봐야죠. 뭐 이철규가 하겠습니까? 권성동이가 하겠습니까? 윤한홍이가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PK예요. PK가 저쪽도 사실은 김경수냐 조국이냐 이렇지만 PK의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보수당의 어떤 상징이 현재까지는 장제원이었거든요. 그럼요. 실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이 무슨 행사를 한다. 뭐 김에 가까운데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원들부터 해갖고 뭐 해서 사실상 지금 이 총선 불출마 직전까지는 PK에서 가장 실세 그리고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장제원이죠. 지금 물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PK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죠. PK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는 여전히 실세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 무슨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혁혁한 공응 중에 하나가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 자기가 딱 해갖고 주선하고 그랬잖아요. 장제원이. 또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했다는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자금 부족을 때 장제원이 크게 내놓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 저런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본인이 부산시장에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뭐 공천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부산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시민들한테 달려있는 몫이고요. 그렇긴 하죠.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 일종의 정치에서 물러난 지 한 3개월여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에 유학 간다 그러면 잠시 끄는 건데 외국에 유학 간다 그러면서 시동을 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